비수도권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자녀들은 가난의 대물림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 소득이 하위 50%인 자녀의 소득이 여전히 하위 50%에 머무는 비율은 최근 8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상위 25%에 진입할 확률은 단 4%. 4% 너무 빡세지 않나요? 날씨가 요즘 괜찮아지고 있더라고요. 오늘부터 17도라 그랬나? 뭐 시작한 거야 갑자기? 네. 방송용 텐션하고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오늘 주제는 뭐죠? 가난할수록 서울 살아야 하는 이유 빠밤. 입니다. 한국은행 이슈노트 일부를 발제를 해왔는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수도권 권역 내에서 이주를 했을 때 특히 저소득층 자녀를 중심으로 계층 상향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71년생부터 85년생까지는 그래도 계층 상향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과거 세대는 비수도권에서 태어나서 거점 도시대학을 졸업한 집단과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집단의 평균 소득 100분위가 각각 61.7%, 62.3%였대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거죠.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하고 수도권으로 이주해서 대학을 간 사람하고 소득 격차가 크지 않았다. 옛날에는 그렇지만 최근에는 현재 30대 기준입니다. 수도권 대학 졸업 집단의 평균 소득이 지역 거점 도시 대학 졸업 집단을 크게 상회하였다고 합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이 소득이 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예전 세대보다 지금 세대가 더 심하다, 커지고 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50대 때는 거의 1, 2% 내외, 1%도 안 났네요. 현재 30대는 61.8%, 53.3%인 거죠.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론을 내진 않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을 조금 더 가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느껴지죠.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권을 벗어나지 않는 이주가 경제력 향상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는 점은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주를 포기하고 인근 거점 도시, 그러니까 지방 내에 권역 내 이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뭐 울산에 사시던 분이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기 힘들고, 올라올 수는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 분들이 인서울 학교 붙고 울산에 있는 대학교를 붙었는데 수도권 대학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장학금이나 기숙사나 들어가기 어려울 확률이 크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럼 내가 월세 내고 학비 내고 그러면 차라리 울산에서 대학 나와야겠다라고 선택하는 게 저소득층 분들이 그렇게 선택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부모 자산이 하위 25%에 속한 자녀는 상위 25%의 자녀보다 수도권 이주 확률이 43%나 낮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 불평등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대물림 심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20살에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21살, 22살, 23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당장 일을 안 하면 서울에 있을 수 없는, 서울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그 시절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짐 싸서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방 사람들이 힘들다니까? 내가 서울에 존재해도 된다는 것을 늘 증명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수도권으로 올라오려는 데에 대한 부담감이 확실히 있겠네요. 월세 비용이나 이런 거, 뭐 생활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부담될 테니까. 저는 수도권 내에 부모님 집이 있다는 게 되게 큰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 월세 안 내도 되지, 엄마가 밥 해주지. 그리고 4명이 살 때하고 1명이 살 때하고 생활비는 다르단 말이에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힘들어도 회사랑 좀 멀어도 집에서 최대한 붙어 있다가 시드 모아서 독립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비수도권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자녀들은 가난의 대물림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 중 부모 소득이 하위 50%인 자녀의 소득이 여전히 하위 50%에 머무는 비율은 과거 50% 후반에서 최근 8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80%는 가난이 대물림 된다는 거죠. 비수도권에서 태어나서 이주하지 않는 자녀들은 하위 50% 기준으로 잔류한 확률이 80, 상위 25%에 진입할 확률은 단 4%. 밖에 안 된다. 4% 너무 빡세지 않나요? 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구나. 지방에서도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부모 소득 상위 50%는 하위 잔류할 확률이 크게 줄고 상위 20%에 진입할 확률도 오히려 늘었대요. 지방에서는 계속 대물림이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방에 계속 계시는 분들은. 돈을 잘 벌어야겠구나 라는 게 결론 같아. 지방에서도 잘 벌고 있으면 상위 계급으로 갈 확률이 또 높아지는 거기도 하고. 제가 명절에 삼촌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옛날에는 사업으로도 부자 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성실하게 저축을 하면 금리 20% 상품 이런 것도 많았대요. 투자 안 해도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만 해도 부자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았대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양극화된다라는 내용을 보면 뭘로 돈 벌 수 있을까, 뭐 해 먹고 살까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개천에서 욕 난다가 아니라 개천에서 욕 못 난다. 전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에 대한 로망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서울에 있었어 내가. 이걸 보고 든 생각이 빨리 서울에 와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왜냐면 제가 20살에 그냥 냅다 올라왔으니까 생각보다 비용이 크지 않았어요. 그때 몇 년도죠? 2019년. 2019년. 네. 야, 부동산 폭등 딱 초창기쯤이네. 고생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180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먹고 살잖아요. 저 많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엄청 많은 돈이라고 생각했고 비교 기준 자체가 20살 대학생들 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서울에 올라온다 그러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30대에 오게 되거나 40대에 오게 되면 희생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가족이 생겼을 수도 있고 완전 맞아요. 생활권이 바뀔 수도 있고 네. 나이가 먹을수록 더 힘들 수 있겠네요. 지방은 그래도 엄마 아빠 있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그거에 머물렀으면 나오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젊을 때, 멋모를 때 과감하게 했던 게 지금 또 좋은 여러 결실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학을 다닐 때 서울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선배들의 말에 굳이? 라고 생각했었는데 올라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어딜 가나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저는 운이 좋게도 대학교에 배우고 싶을 만한 선배가 있었고 그 선배에 따라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 좀 늦게 올라온 편이죠. 그러니까 저도 원래 뭘 올라와. 인천은 서울이라니까. 아니 그래도 이제 서울에서 주로 생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로 생활하는 게 전 인천 권역이었어요. 직장을 인천에서 하셨어요? 서울.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회사 어. 돈벌이로만 회사를 다닌 거지 미팅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그래도 서울이었잖아요. 다 회사 근처에서 미팅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디 지방로 얘기하는데 껴들어. 나가서 물 떠와. 오케이. 그래서 더 좋은 판에 올라타야 된다라고도 생각하는데 서울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가 있는데 높은 주거비를 주더라도 입장료를 내고서라도 좋은 데로 와야 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게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인천에서의 소득과 서울에서 소득도 다르고요. 서울에서 뭐 다양한 사업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돈 버는 분들, 또 특히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의나 돈 버는 방법들 얘기하는 게 서울에 유독 더 많아요. 서울로 가까이 오다 보니까 사람 만날 기회도 많고 접할 기회도 있다 보니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오는 게 맞겠구나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셨잖아요.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천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기 너무 멀었고 저도 활동이나 미팅을 더 자주 하고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불편하더라도 좀 돈이 더 들더라도 일로 오자라는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아예 온 거죠. 집 컨디션이 좀 더 안 좋아지긴 했겠네요. 그쵸. 집 평수도 줄였고 연식도 한 15년 정도 더 노후된 걸로 가고 화장실도 뭐 줄었고 뭐 여러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훨씬 얻는 이득이 더 큰 것 같다. 몸이 덜 피곤하기도 하지만 다른 분들이 돈 버는 방법, 다른 분들이 뭐 사업하는 거, 뭐 창업하는 거, 뭐 여러 가지로 뭐 부업하는 거 이런 걸 보면 야 저렇게 돈 번다고? 야, 나도 몰랐던 세상이네. 맞아.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고 비슷한 업종에서 하시는 분들께서도 아 저렇게 한다고 라고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아요. 지방 내려가잖아요. 다 공무원 준비해요. 공무원, 공기업, 학교 선생님 싹 다 그것만 준비해요. 다른 건 없어. 거의 10명 중에 8명이 공무원을 준비하기 때문에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영감님, 저도 만약에 광주나 지방에 있었으면 그런 식으로 준비하지 않았을까? 부업이나 엔잡 이런 얘기도 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그룹도 단체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어제 제가 만난 또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회사 내에서 투자 얘기, 돈 버는 얘기 하면 작살난대. 누구한테 작살나는데? 그 내부에서 다 시기 질투로 뒤에서 막 수덕수덕거린대.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대.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모임들을 또 다니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이지만 내가 속한 집단도 그런 얘기를 잘 하느냐 아니냐를 좀 따져보기도 하고 우리 머니슈 같은 채널에 또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도 같이 해보면 또 허심탄회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기동력이 다르죠. 지방에 살면 부자가 못 된다가 아니라 약간 확률상, 통계상 불리하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또 요즘에 온라인이나 커뮤니티 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 살아도 부자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방법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극복 방법은 환경 격차를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보정해라 라는 겁니다. 지방에는 고연봉 일자리 밀도가 확연히 낮고 인맥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낮다 보니까, 그리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의 롤모델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만 보지 말고 지역 밖에서 돈 벌 생각도 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어디요? 대전이랑 부산 뭐 이렇게 했는데, 지방을 좀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 지방일수록 그런 기회나 확률적으로 고연봉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주 비용이나 생활비 비용이 낮기 때문에 시드를 빨리 불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근데 월급을 높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부업을 하셔야겠죠. 맞아요. 월급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부업으로 빨리 모아서 벌어서 어떻게든 올라올 생각 하셔야죠. 올라와야 될까? 꼭 내가 물리적으로 몸이 올라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수도권에 자산을 하나 박아두고 사야 되지 않나. 맞아요. 기억에 남는 게 제 고등학교 때 곱창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어떤 언니가 직장인인데 오후 8시부터 한두 시까지 알바를 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직장 끝나고 와가지고 곱창집에서 알바하는 거죠. 전세금 모으려고 이렇게 일을 한다 했던 언니였거든요.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부업이라고 하면 되게 쉬운 거, 나한테 맞는 거 이거 찾기보다는 일단 저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뭐든 시드가 모이는 게 눈으로 보여야 돈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 열정이 타거든요. 돈 버는데 있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뭐가 필요해. 그 언니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요. 퇴근하자마자 뛰어. 그 당시 몇 살 정도지? 한 24, 5? 23, 4 이랬던 것 같아요. 저보다 한 5살, 6살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한창 놀고 싶어하고 꾸미기 좋아하는 그런 나이인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네. 근데 그런 사람이 보인다 이제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뭐든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좀 보여. 누구요? 너 아, 이런 사람 처음 보긴 했어. 왜요? 제 기준에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 직장인이 아니라면 온오프가 확실히 안 돼야 돼.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일이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걸 가려서 해. 나는 그래도 쉴 거야, 난 놀러 갈 거야,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확실히 없더라고요. 전 그런 게 좀 심해요. 약간 게임 중독처럼 일에 중독되고 이것만 해서 문제야. 근데 전 좀 혼나야 돼요. 이 정도를 조금 조절해 보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거를 확실히 느끼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지방에 살수록 가리지 말고 일단 돈 되는 걸 해봐라 라는 거고, 왜냐면 지방에 있으면 시드를 모으기 편하다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몸은 힘들겠죠. 곱창집에서 알바하면 몸은 힘들겠죠. 시드를 빨리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을 극대화해서 살려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요즘 유튜브에 너무 좋은 강의들이 많더라. 그냥 유튜브 콘텐츠인데 막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 노희영 선생님이라든지 그냥 막 자기 노하우를 막 풀어. 난 성균관 대학생이 아닌데도 배울 수 있다는 그 장점? 엄청난 인프라인 것 같아요. 요새는 진짜 정보의 시대라고 해서 그런 유료급 강의들 내용들이 다 풀린단 말이죠. 저희도 다 풀려고 최대한 이제 앞으로 다 노력할 건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온라인은 정보를 다 풀지만 중구난방으로 풀어져 있는 거를 오프라인이나 이런 스터디 멤버들한테는 정리해서 쫘라락 다시 열거하면서 설명해준다라는 차이가 있어서 온라인 오프라인 쪽 차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이는 무조건 있죠.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커뮤니티를 만든다던가 커뮤니티 내에 속한다던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성님 원데이 특강이랑 스터디를 하고 계시는데 또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꽤 많이 올라오시고, 아니 이번에 또 스터디에도 울산에서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 네. 전주도 있고 저번에 또 대구도 계셨고 해서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꽤 계신다. 기차비도 내시면서도 아침 일찍 오시면서 시간이랑 돈이랑 써가지고 이제 원성님 뵈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잘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그분들이 왔을 때 저한테도 배우지만 온 김에 서울 부동산 임장도 다 가셔. 금매도 보고 돌아보고 강의도 배우고
또 내려가시는 그런 과정으로 하시더라고요. 강의나 스터디 이런 거는 특히나 서울에 많기 때문에 수고스럽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서 원래는 경매 특강, 공매 특강을 따로 하셨던 것 같은데 하루 안에 끝내는 경매, 공매 원데이 특강 한번 또 얘기를 해주시죠. 여러 가지 부업 중에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제일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수도권에 또는 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아파트나 빌라를 경매 공매로 싸게 사서 빨리 팔아서 수익화하는 그런 과정을 경공매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투자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릴 거라 경공매가 뭔지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 현장에서 입찰도 해볼 거고 입찰한 가격으로 내가 얼마 남는지 계산기도 직접 돌려볼 거고요. 특강 내에서 4시간 동안 해볼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멤버분들이 수익 낸 사례 그리고 낙찰받은 사례들 보면서 지금도 이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모르셨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한번 인지시켜 드릴 겁니다. 단기에 사고 팔아서 또 수익 내는 방법도 있지만 내 집 마련을 10% 내지는 20% 정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관심 있으셨던 분이라면 더더욱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7억짜리 10% 싸게 사면 7천만 원이거든요. 안전마진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더더욱 경매를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리 못해도 금매보다 더 싸게 사는 방법이 그쵸. 대한민국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네. 원데이 특강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랑 개인적으로 업무 상담과 재테크 투자 방향을 좀 미리 설정해드리는 상담을 또 1대1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활용하시면 저를 온전히 또 뽑아먹고 가신다. 네, 원데이 특강 끝나면 아주 얼굴 녹아내리거든요. 주택수나 투자금 시드나 본인의 상황, 이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갭 끼고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봐드리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봐야 할 게 참 많습니다. 투자금도 봐야 되고 세금도 봐야 되고 주택수도 봐야 되고 대출 얼마 나오는지도 또 소득도 봐야 되고. 봐야 되고 그런 걸 제일 궁금해 하시잖아요. 나도 할 수 있냐를 제일 궁금해 하셔서 스터디를 하면서 보니까 내가 얘기는 잘하지만 남의 상황에 따라서 맞는 전략을 얘기해 주는 게 참 다들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그 시간까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셔서 또 1대1로 상담도 받아보시고 같이 놀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경공매 스터디 평일반 요청하셔서 오픈을 하셨다고요? 네, 평일반 3월 10일 날 목요일 날 개강을 하고요. 12일. 문의 주시는 분들도 계속 계시고 이미 신청한 분도 계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아래 댓글 링크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주간 진행을 하고 아파트 빌라를 또 배우는 과정이니까 내용이 길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수업 배우고 끝이 아니라 한 건 낙찰받고 매도할 때까지는 제가 평생 피드백을 무제한으로 해드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파이팅.